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1월 19일 목요일 아침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의 한태호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굉장히 특이한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전국적으로 가을 폭우가 쏟아지겠네요.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 최고 80mm의 제법 많은 양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오후까지 내리다가 밤새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비와 함께 바람도 강하죠. 자, 그리고 아침 기온이 낮 기온보다도 더 높습니다. 현재 원주 지역의 기온이 무려 18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좀 나오면서 오늘 따뜻하네 하는 느낌 가지셨을 것 같습니다. 11월 아침 기온으로는 역대 들어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또 특이하게 비가 그친 뒤 낮에는 기온이 점차 내려가면서요. 오후에는 13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여러모로 오늘 좀 날씨의 변화가 굉장히 많습니다.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정부의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로 선정된 횡성 이모빌리티 사업 좀 며칠 동안 계속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여러 면에서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저 오늘은 좀 앞으로 예측되는 현재 또 드러나고 있는 좀 세부적인 문제들이 현재 있습니다. 이 것들 어떤 것인지 오늘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2022년도에 직업계 고등학교 학점제 전면 도입을 앞두고 강원도 교육청이 도내 특성화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설명회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이 내용 살펴보고요. 또 6번째로 열리는 고니골 비축제 그 내용도 오늘 또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9일 목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 가운데선 코로나19 양성 확진자 15명이 발생했습니다. 환자 발생 지역은 원주 12명, 철원이 12명이었고 횡성 1명입니다. 특히 철원의 확진자들은 은혜 요양원 입소자 7명, 보호사 1명, 신철원 초등학교 학생 3명, 또 기존 확진자의 자녀 1명 됩니다. 이로써 누적 코로나19 양성 확진자 수는 원주가 224, 철원이 66, 횡성 4명으로 늘었고 강원도 전체는 468명으로 늘었습니다. 코로나19가 가운데 확산되면서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2주 앞으로 다가온 교육 현장이 긴장 상태에 돌입했습니다. 이 수험생이 코로나19 확진자로 판정될 경우 병원과 생활치료센터에서 또 자가 격리자는 별도의 시험장에서 수능을 치러야 합니다. 이에 도교육청은 수능 특별 방역 기간 동안 학생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또 코로나19 방역을 위해서 시험 감독관 인력을 지난해보다 600여 명 증가한 3,500여 명 투입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강원도가 해외 바이오 12개 나라를 대상으로 수출 상담회를 진행해 110만 달러의 수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또 현장 상담 건수 175건, 현장 상담액 500만 달러의 실적을 올렸고 추가 협의를 통해서 240만 달러의 추가 수출을 연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네, 정부의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로 선정된 횡성 이모빌리티 사업 다방면으로 확대되면서요. 좀 여기에 가격 경쟁력, 또 전담 부서의 신설 필요성 등 좀 제반 요건들에 대한 논의가 또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 살펴보도록 하죠. 강원도민일보의 박창현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요즘 횡성 이모빌리티 사업의 좀 잠재적 가능성 또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또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일단은 여기 그 주 기업이 주도되는 이제 기업이 이제 횡성 디피코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번에 그 또 첫 번째 완성차로 주목받고 있는 초소형 화물 전기차 이 포트로 이 포트의 가격 경쟁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선 그 초소형 전기 화물차는요, 그 전기를 그 주동력으로 하는 적재하중 1톤 이하의 차량을 말합니다. 네. 그 정부의 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업으로 좀 선정된 횡성 이모빌리티의 핵심 사업으로 좀 추진 중인 초소형 전기 화물차 포트로는요, 최대 속도 70km, 적재하중 250kg 수준의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행성 우천 산업단지에 지금 생산 공장을 차린 기피코가 그 근거리 이동이라든가 택배 전용 배달 차량 시장을 좀 집중 공략하기 위해서 맞춤형으로 만들어진 전기화물차인데요. 네. 일단 차량 가격을 보면 부가세 포함해서 그 중급으로 2,167만 원으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이 가격은 친환경 전기차이기 때문에 항공부라든가 자치단체 보조금이 한 768만 원이 좀 책정이 되면 실제 개인 부담금은 1,399만 원, 한 1,400만 원가량이 될 예정인데요. 그런데 이 같은 좀 차량 가격은 현대에서 생산한 적재화 중 1톤의 소형 전기화물차 포토2가 있습니다. 이 차량보다도 오히려 가격이 좀 높은 것으로 좀 나와서 네. 화물차 시장에 좀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요. 실제 포토2의 가격을 보면은 기피코에서 생산하고 있는 포트로보다 2배가량 비싼 4,060만 원입니다. 원가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판매가 되는 거로군요. 그런데 환경부와 자치단체 보조금이 그 포트로 같은 초소형 화물차의 지금 3배가 넘기 때문에 한 2,700만 원을 받기 때문에 실제 개인 부담금은 1,360만 원. 그러니까 포트로는 한 1,400만 원가량이 되는데 오히려 그 적재 하중이 많은 포토2는 1,360만 원으로 저렴하게 된 겁니다. 예. 때문에 그 초소형 전기 화물차보다 적재 용량이 큰 소량 전기 화물차가 오히려 가격이 싼 가격 역전 현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현대의 그 1톤짜리 전기 화물차가 원가는 훨씬 비쌉니다만 여러 지금 보조금 등을 다 이제 계산해 봤을 때 250kg짜리 적재 수준의 이 차량보다 훨씬 더 이제 싼 가격에 이제 판매가 된다는 것이겠고요. 가격 경쟁력 확실히 문제가 있겠군요. 자, 그리고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그 중소업체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차량 판매에 좀 어려움이 예상되는데요. 이건 너무 당연한 결과의 상황인데요. 그 실제 보면은 전기 화물차뿐만 아니라 전기 승용차인데 승용차 보조금도 보통 한 1,000만 원대에서 1,200만 원대에 좀 정부 보조금이 나오고 있습니다. 좀 그거에 비하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상대적으로 행성 기피코에서 생산하는 초소형 전기 화물차의 보조금이 768만 원이니까요. 상대적으로 좀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이런 면에서 강원산 첫 완성차인 기피코의 포트로는 가격 경쟁력 확보에서 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실제 이미 포트로 구입을 좀 그 가계약하거나 구입을 좀 고려하는 기업이나 단체에서도 이런 면에서 지금 가격 대비 실용성 면에서 초소형 전기 화물차의 구입을 좀 망설이는 경우도 나오고 있다고 해서 이에 관련돼서 좀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네. 이것도 원인이 왜 나오는 겁니까? 좀 대안을 찾을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그 초소형 전기 화물차 시장이 좀 걸음마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현행법상 보면은 좀 현대라든가 기아 같은 좀 대형 차량 생산 업체가요. 그 업체들은 1톤 이상의 차량만 생산할 수가 있고요. 네. 1톤 이하는 기피코 같은 중소기업에만 좀 허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거를 좀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그 완성차 정책이요. 현대나 좀 기아가 생산하는 1톤 이상의 규모의 차량 기준으로 좀 지원 정책이 마련됐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때문에 그 1톤 이하의 초소형 전기화물차 시장이 사실상 그 첫 발을 내딛는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좀 대기업에 비해서 그 자신의 입장이라든가 이런 보조금 정책에 대해서 정부에 반영시키기가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고요. 정부 역시도 좀 1톤 이하의 그 전기화물차에 대한 지원책이 좀 소홀하게 다뤄지는 게 아닌가. 이 때문에 가격 역전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이고요. 이 같은 문제에 대해서 실제로 그 얼마 전에 그 이낙연 대표를 비롯해서 민주당 지도부가 행성 기피코 생산 현장을 방문했었는데요. 이때 당시에 그 송신근 기피코 대표도 이 가격 역전 현상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을 했고요. 이에 대해서 정부 시책의 개선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좀 이낙연 대표도 문제점에 대해서 공감을 했고 향후 좀 정부도 이런 거에 대해서 시정을 하겠다 이런 걸 밝혔기 때문에 보조금 정책이 어떻게 개선될지 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상생이용 사업으로 이제 지정이 되고 또 정부 지자체의 지원도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가 계속해서 좀 확인했습니다만은 이 디테일한 부분에 또 이런 또 맹점이 숨겨져 있었군요. 네. 아무튼 정치권에서 이 부분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 다행히 좀 타이밍이 맞았던 것 같네요. 집권 여당 지도부가 방문했을 때도 직접적으로 이 문제를 또 건의를 했다고 하니까요. 향후 좀 어떤 변화가 있을지 지켜봐야 되겠고요. 자, 그런데 이 이모빌리티 사업이 다방면으로 확대되면서요. 이 전담부서 신설이 또 시급하다라는 또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현재 군조직 내에서는 이
담당 부서가 어디입니까? 예, 일단은 담당 부서가 이제 경제기업과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담당 업무로 보면은 여기저기 좀 각계분사가 좀 찢어져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행성 이모빌리티 관련해서 지금 행성 다각도로 여러 가지 사업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일단 상생형 일자리 사업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정부 재정금이 한 1,400억 규모의 좀 대규모 프로젝트가 좀 진행될 예정입니다. 실제 진행되고 있는 사업도 많은데 몇 가지 사업을 좀 보면요. 지난 4월에 일단 기피코가 행성 우천산업단지에 생산 공장을 틀어서 좀, 생산 공장을 들어온 데 이어서 자동차 부품 기업인 6곳도 2023년 2월까지 행성으로 이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디피코도 포트로 생산을 내년부터 좀 본격적으로 대량으로 좀 양산하는 체계에 들어갈 예정이고요. 또 하나는 그 앞서도 몇 번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행성은 묵대리 일대에 나촌 마을을 중심으로 10개년 개발 계획으로 이모빌리티 테마파크가 조성될 예정이고요. 또 이곳에는 그 국도비 480억 원이 투입되는 전기차와 관련된 인증센터도 조성이 됩니다. 이처럼 좀 여러 가지 행성 이모빌리티와 관련된 사업들이 좀 쭉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근데 그에 비해서 좀 행정조직은 아직 정비되지 않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행성부의 그 조직 내 그 이모빌리티 관련 부서가 그 기획감사실의 전략산업팀과 기업경제과의 기업 유치팀으로 나눠져서 업무를 보고 있고요. 이런 해당 업무 담당자도 좀 타 업무와 병행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관련 업무의 전문성이라든가 추진 속도가 좀 더디다는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특히 행성의 그 미래 성장 사업으로 육성하는 좀 대형 프로젝트인 점을 좀 감안하면은 공직 내에서도 이모빌리티 분야에 전문 인력이 좀 양성이 될 것 같고요. 이전을 준비하는 기업 지원을 위해서라도 전담부서 신설이라든가 인력 배치 이런 면이 좀 공직에서도 좀 서둘러야 된다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거 뭐 행성군의 또 의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 이제 뭐 입장이 좀 나오고 있나요? 네, 일단 행성군도 좀 이 점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는 모양새고요. 당장 그 여기저기 좀 분산되어 있는 좀 이모빌리티 업무를 좀 한 부서 내지는 좀 TF팀을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그 좀 예를 들어 보면 좀 원주 의료기 산업이 좀 이해가 쉽게 될 것 같은데요. 의료기 산업도 한창 준비할 때 원주시에서 그 조직을 통해서 전담 부서를 신설했듯이 행성 이모빌리티 전담 부서가 좀 필요할 것 같고 행성군 관계자도 이에 대해서 좀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한 1월 정기 인사 때 이때 일부 조직을 좀 개편을 해서 좀 최소 향후 10년을 내다보는 좀 전담 인력 육성으로 좀 그런 방향으로 좀 개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뭐 며칠 전에 집권 여당 지도부들이 방문했다라고 이제 얘기했습니다만은 이번에 또 이제 정부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하는 또 기념식이 또 예정돼 있군요. 그렇습니다. 그 행성 이모빌리티 그 상생형 지역 일자리를 좀 선정을 좀 축하하는 자리가 열리는데요. 오는 26일 날 열립니다. 행성 우천산업단지 디피코 생산공장에서 열리는데 이 기념식에는 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장 등 정부 관계자들이 좀 대거 참석할 예정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만큼 그 행성 이모빌리티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거고요. 정치권과 정부 그리고 지역사회가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만큼 이에 따른 좀 행정조직과 지원 인력 배치도 잇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을 때 아까 이야기했던 지원금 기준도 좀 확실하게 좀 이렇게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정리 아주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강원도일보의 박창현 기자였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오는 2022년도에는요, 강원도의 모든 특성화고등학교에 고교 학점제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자, 이에 대비해서 강원도교육청은요, 이 도내 특성화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학점제 설명회를 열고 있는데 온라인으로 또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반적인 내용 살펴보도록 하죠. 김민지 리포터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강원도 교육청이 직업계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학점제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고요. 네, 강원도 교육청은 이달까지 원주 공업고등학교와 원주 금융회계고, 영서고등학교를 포함해서 도내 특성화고 15곳을 대상으로 직업계고 학점제 설명회를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는 2022년에는 모든 직업계고에 학점제가 도입되기 때문에 내년부터 진행되는 시범사업에 대비해서입니다. 설명회에서는 학점제 우수 사례와 학교별 맞춤형 고교 학점제 운영 방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고교 학점제는 오는 2022년에는 도내 모든 특성화고에 전면 시행되며 오는 2025년에는 일반고를 포함한 모든 고등학교에 도입될 예정인데요. 학점제 운영과 선택 과목은 학교마다 다르게 적용됩니다. 학점제 도입 취지에 대해서 강원도교육청 이재철 장학사에게 듣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보통은 자율주행, 인공지능 등 많은 단어들을 떠올립니다. 산업 구조의 변화가 불가피하다 보니까 결국 우리 학생들의 미래 일자리를 위해서는 큰 변환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교과를 배우고 융합해서 창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많이 요구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농업과를 다니고 있는 학생이 드론을 열심히 배워서 스마트 농장을 운영하고 싶다면 무인 항공기 조정 교육과정을 개설해주면 좋지 않을까요? 급변하는 시대에는 교육과정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합니다. 네. 자, 본인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 수강할 수 있는 고교 학점제, 대학의 강의 제도를 좀 어느 정도 좀 준용한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좀 나름대로 또 장점들을 많이 고려했을 것 같네요. 네, 고교 학점제란 대학처럼 학점을 따서 공부하는 것으로 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직접 선택 수강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본인의 흥미와 진로에 맞는 과목을 선택할 수 있어 수업의 참여도가 높고 학생 맞춤형 수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직업계고 학점제와 일반고 학점제에는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요. 직업계고에서는 학점제를 통해 학과 교육과정에서 더 관심 있는 분야가 있다면 부전공으로 선택해서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강원도교육청 이재철 장학사에게 듣겠습니다. 먼저 부전공 이수 제도가 있습니다. 직업계고는 다양한 학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학과 수업을 24학점 이상 이수하게 되면 부전공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학생이 취업을 할 때 장점이 많이 작용하게 되는 것이죠. 금융 전문가 코스, 바리스타 코스, 무인 항공기 운영 코스 등 학생들의 진로와 취업과 연계되는 코스로 학점제를 운영합니다. 마지막으로 자격증을 또 예로 들 수 있을 텐데요. 코스 선택이 자격증 취득과 연계되어 설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는 과정평가형 자격제도라는 새로운 자격제도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자격증에서 요구하는 기술을 학교에서 얼마나 체계적으로 이수했는지 과정을 평가해서 주는 자격증 제도입니다. 우리 직업계고 학점제는 이 과정평가형 자격을 잘 활용해서 이제 코스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런 건데 원주에서는 원주 1호 고등학교가 또 고교 학점제 도입 우수학교로 또 꼽히고 있군요. 네, 의료기기와 바이오의학 분야 특화 마이스터 고등학교인 원주 의료고는 올해부터 고교 학점제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현재 강원도에서 고교 학점제를 시행하고 있는 학교는 삼척 마이스터고와 영월 한국 소방 마이스터고, 그리고 원주 의료고 3곳입니다. 이 중 원주 의료고는 직업계고 학점제 우수학교로 꼽히고 있는데요. 대학처럼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 이수하고 또 일정 학점을 따면 졸업하는 제도로 입학한 학과 수업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의 전공까지 부전공으로 선택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진로 선택의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실제 학생들의 만족도가 크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원주의료고 강상성 부장에게 듣겠습니다. 선택의 폭을 넓혀준다는 의미에서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직업계고등학교는 일반고하고는 학점제가 조금 다른 유형으로 됩니다. 그 일반고는 특정 과목들을 이렇게 선택을 하는 그런 형태인데 저희 원주의료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한 학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학기에 걸쳐서 코스제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적성이 있고 관심이 있는 학생들은 자기 과에 개설되어 있는 심화 코스를 듣고 다른 과에 더 이제 관심이 많은 학생들 같은 경우는 타과 코스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 특가 코스를 듣고 이제 그것과 관련된 기업에 취업을 할 수도 있고요. 고교학점제 선도학교를 이제 작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지금 현재 1학년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도 고교학점제 적용 학년이고요.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코스 설계를 아무래도 이제 조금 다양하게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뭐 대부분은 다 만족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학점제 선택 코스 같은 경우는 본인이 선택을 해서 아무래도 수업에도 더 이제 집중력이 있고 자기가 좋아하는 걸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고 책임감도 있고 그래서 꽤 만족하는 편입니다. 네. 자, 2022년도부터는 강원도의 모든 특성화 고등학교 이제 학점제가 도입되는 것인데 특성화 고교 교육에 큰 변화가 또 예정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노력 꾸준히 또 이어져야 될 것 같네요. 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민지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늦가을 또 겨울 축제의 낭만을 즐길 수 있는 고니골 비축제 올해가 6번째인데 자연과 빛의 만남이 열린다고 합니다. 오늘 고니골 비축제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원주 양잠 테마단지 고니골의 조영준 대표 연결하죠. 대표님.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번 고니골 비축제 기간이 언제입니까? 네, 올해는 11월 20일부터 내년 2월 14일까지 농장 일원에서 열리게 됩니다. 네, 내일부터군요. 예, 맞습니다. 예, 이제 한겨울 내내 이제 계속 진행이 되는 것인데 뭐 다치론 또 야경을 감상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야, 축제장 조성은 예. 어떻게 이루어져 있습니까? 저희 축제장은 그 누에를 저희가 전문적으로 키우는 농장이기 때문에 여름에는 이제 뽕잎, 오디, 누에를 갖고 이제 체험을 하고 이제 제품을 만들어내는 그런 농장인데 겨울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각종 조형물을 하고 그 자연을 그냥 그대로 살려갖고 이제 LED 불을 설치하여 말 그대로 자연과 빛의 만남이라는 그런 주제로 저희가 축제를 열리게 됩니다. 네, 전체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 거죠? 여기 지금 저희 축제장이 한 10,000여 평 좀 넘을 겁니다. 예, 그렇게 아주 넓지는 않은데 네. 그만큼 또 여러 가지 그 충실하게 또 시설이라든지 프로그램들이 준비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축제 체험 프로그램은 뭐 어떤 것들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겨울이다 보니까 누에 고치를 이용한 이제 인형 만들기, 실뽑기 체험, 뽕밭을 이용한 저희가 미로공원을 만들어서 좀 그 길 찾아가는 거 그런 체험을 좀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요. 네, 미로공원도 있고요. 예. 뭐 또 다양한 또 먹을거리 또 놀거리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어떤 게 또 준비되었는지요? 축제장에 오시면 일단 저희는 뽕잎이 주가 된 거기 때문에 뽕잎밥, 뽕잎 칼국수, 이제 뽕잎 돈가스 등 이제 뽕잎이나 뽕나무에 관련된 그런 음식을 만들어 저희가 제공하고, 네. 올해는 또 전통 놀이인 제기차기, 널뛰기, 딱지치기 등 뭐 몇 가지 놀거리를 또 만들어서 준비해놓고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이제 내일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게 운영 시간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간은 우리 지금은 아직까지 썰매장을 운영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오후 4시 반에서 5시 되면 저희가 이제 입장을 시키고, 네. 평일날은 8시에서 이제 좀 특별한 경우하면 9시까지 입장을 시키고, 입장 시간은 1시간 후면은 퇴장해오는 걸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 야경을 중심으로 운영 시간도 예. 이렇게 준비가 되고 있군요. 예. 입장료가 어떻게 되죠? 입장료는 성인 어른들 같은 경우는 5,000원이고 이제 초중고 유치원생들은 저희가 3,000원을 받는데 입장료에서 저희가 1,000원씩은 다시 또 우리 이용권을 돌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네. 그 이용권 갖고 이제 행사장에서 뭐 음식을 드시든지 체험을 하시든지 뭘 사드시든지 마음대로 쓰실 수 있는 그런 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초대 말씀 짧게 해주시면서 오늘 또 정리하도록 하죠. 예, 코로나19로 참 많이 힘드시잖아요 지금요. 저희 그 축제장에 오셔서 밤하늘의 그 별과 불빛을 감상하면서 한 번쯤은 축제장에 오셔 편안한 마음으로 힐링을 즐길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번 오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자, 검색창에서 원주 고니골 양잠 축제, 양잠 테마단지 좀 검색해 보시면 또 쉽게 여러 정보 또 받을 수 있겠죠. 오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원주 양잠 테마단지 고니골의 조영준 대표였고요. 자, 11월 19일 목요일에 함께했던 KBS 원주방송국의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